CRT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Charitable Remainder Trust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뭐 여러 차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이거 역시도 23년 이 연말 소득세를 줄이는 데 있어서 꼭 고려하면 좋을 그런 내용, 플래닝 아이디어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소득세도 절세하고요. 말하자면 금년에 내가 돈을 얼만큼 벌어서 소득세를 줄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절세를 하고 싶어요. 그쵸? 내가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뭐 이런 비즈니스 인트레스트 이런 거를 많이 가치가 올랐단 말이죠. 이걸 팔면 양도세 나올 게 걱정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은퇴 후에 연간 소득, 말하자면 어떤 연금처럼 딱딱딱딱 나오는 그런 컨시스턴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분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5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은퇴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 금년에 내는 소득세도 줄이고 싶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매각해서 좀 편하게 배당 연금 받으면서 은퇴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가지고 있는 자산 매각했다가는 양도세 걱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장 금년에 내는 소득세도 양도하고는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내가 그냥 벌어들이는 뭐 사업소득이나 이런 것도 좋다는 얘기죠. 뭔가 세금을 줄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 개인 자선기관을 설립해서요. 이 경우에는 양도세도 안 내고 지금 내는 소득세도 줄이고 평생 소득, 인컴 스트림이죠.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말 너무 sounds too good to be true인데 이게 진짜 가능하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잠깐 스텝백해서요. 이것도 여러 차례 뭐 제가 하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소득세를 줄인다라는 것.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요. 내가 개인이에요. 개개인들이 뭐 사업소득이라고 치죠. 뭐 어찌됐건 소득이에요. 그리고 비용이에요. 소득에서 비용을 뺀 그 금액이 순소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서 다른 케이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소득 다음으로 모든 개개인들이 1040이라고 하는 텍스 리턴을 생각했을 때 세금 신고서 생각했을 때 스탠다드 디덕션 또는 아이터마이즈 디덕션 한단 말이야. 아이터마이즈 디덕션이 항목별 공제죠. 스탠다드가 표준 공제고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과세 소득이라는 거예요. 순소득에서 항목별 공제를 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과세소득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게 세금이란 말이에요. 뭐 텍스 크레딧 있지만 이건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니까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요. 소득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리거나 해서 순소득을 낮추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도 소득을 줄인다라는 것이 내가 세금 안 내려고 벌돈을 안 버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고 비용도 내가 쓸데없는 돈을 많이 써가지고 세금을 줄인다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 이건 뭐 할 만큼 할 거예요. 버는 것도 많이 벌고 그러나 비과세, 세율 낮은 소득으로 많이 좀 하려고 하고 비용도 내가 지출을 쓸데없이 늘릴 건 아니지만 내가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제 항목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어쨌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해서 순소득을 줄이고 나면 남는 거는 이제 항목별 공제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항목별 공제를 놓고 봐도 항목별 공제의 내용 중에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디컬 익스펜스예요. 근데 대부분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되죠. 그러면 의료보험 납부는 해당이 안 되고 메디컬 익스펜스로 추가의 공제를 받는다는 게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실용적이지 않아요. 스테이 텍스가 또 항목별 공제 항목이 되는데 이거 10,000불까지밖에 못해요. 10,000불이 적은 돈이어서가 아니라 아무튼 실링, 천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도 10,000불까지밖에 공제를 못해요. 몰기지 인트레스트도 마찬가지죠. 내 집 살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 내는 거 론 금액 그죠? 그 채무가 75만 불까지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이 아이템마이즈 디덕션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덜스 빼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이거든요. 이게 거의 유일하게 남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우리가 소득세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특히 만약에 내가 급여 생활자라고 하면요. We can only do so much.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해도. 그리고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 중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체리터블 컨트리뷰션을 활용하는 방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잖아요. 교회에 헌금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뭐 고아원 아니면 박물관 학교 기부하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부가 소유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겠습니다.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체리티, 그러한 자선기관을 만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체리터블 컨트리뷰션, 자선기관 도네이션을 할 때는 기부를 할 때는요. 교회, 박물관, 학교 같은 그 외부 기관에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나 스스로의 그러한 체리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쓸데없는데 지출을 늘림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오른쪽 주머니인 내 체리터블 엔터티로 옮김으로써 사실은 나는 여전히 그 자산에 대한 컨트롤을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네이션 디덕션은 받을 수 있다. 이 컨셉인 거고요. 그랬을 때 내가 만들 수 있는 나의 체리티라고 하는 것은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과 체리터블 트러스트 두 개로 나뉘어요. 그리고 오늘은 체리터블 트러스트, 그 중에서도 체리터블 리메인더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나는 소득세를 줄이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데 꼭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정말 소득세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 할 법한 사람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은 개인 자선 기관이다. 그리고 그 개인 자선 기관의 종류가 두 개인데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체리터블 트러스트인데 오늘은 체리터블 트러스트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트러스트잖아요. 트러스트의 작동 원리는요. 어떤 트러스트건 간에요. 설립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고요. 수혜자가 있어요. 트러스트라는 걸 만들었을 때 설립자가 여기에 트러스트에 자산을 넣고 이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수탁자가요. 이걸 잘 불려서 최종적으로 베네피셔리에게 이 자산과 그 불어난 자산이 가도록 하는 게 트러스트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체리터블 트러스트는 뭐냐? 왜 이게 체리터블 트러스트고 왜 이 트러스트는 체리티로서 인정을 받게 되느냐라는 건데 뭐냐면 체리터블 트러스트가 이와 같은 자선기관의 성격을 인정받는 이유는 수혜자가 체리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설립해요. 여긴 지금 뭐 사라졌어요. 내가 그랜토 설립자예요. 그런데 설립해서 체리터블 트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체리터블 트러스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수혜자가 자선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사람은 수탁자인데 내가 여전히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베네피셔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트러스트는 설립자가 트러스트라는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산을 옮기고 트러스티가 그 자산을 잘 굴려서 베네피셔리에게 잘 주는 게 목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베네피셔리가요. 체리터블 리메인더 트러스트의 경우는요. 두 개로 나뉘어요. 스플릿 인트레스트라고 해요. 뭐냐? 인컴 인트레스트와 리메인더 인트레스트가 있어요. 내가 살아생전에는요. 이 트러스트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소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일정 금액 또는 일정 퍼센트를 내가 가져가요. 인컴 인트레스트인 거죠. 나 또는 뭐 내 배우자 뭐 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선기관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죽어요. 또는 뭐 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도 설정할 수 있어요. 또는 뭐 fixed year 뭐 20년까지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트러스트에 남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는 remainder interest는 남은 자산인데 자선기관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트러스트를 만들어서요. 100만 불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트러스티가 본인으로서 계속 잘 굴려요. 근데 약속하기를 이 불려지는 자산, 트러스트의 자산에서 일정 퍼센트는 내 라이프타임 동안에 내가 가져갈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죽고 나면 남는 게 얼마건 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가 저기 교회에다가 줄게요. 라고 약속함으로써 이 트러스트 자체가 면세기관의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어렵지는 않아요.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죠. 트러스트를 설립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자산을 넣기 전에 트러스트 만들어서 라이프타임 베네피셔리 내가 하고 죽고 나면 자선기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트러스트에 자산을 이전해요. 이 트러스트, CRT에다가 내 자산을 이전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원래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자면 자, 이 CRT, Charitable Remainder Trust는 그와 같은 베네피셔리, Remainder Interest의 베네피셔리를 자선기관으로 함으로써 트러스트 자체가 자선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자산을 여기에 주는 행위가 뭐겠어요? 도네이션인 거죠. 도네이션 디덕션을 당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3, 자산 이전 단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에다가 100만 불짜리 뭐를 지급하는 것과는 다르죠. 왜? 트러스트에 넣고 나서 그 트러스트로부터 내 라이프타임 동안에는 내가 돈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 내가 최종적으로 자선기관에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금액은 내가 지금 당장 트러스트로 옮기는 금액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보다 훨씬 낮겠죠. 왜? 미래의 인트레스트를 주기로 약속하는 거니까. 대략 한 30에서 50%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기계적인 어떤 세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을 하면 나오는 거고요. 아무튼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앞서 아까 홍길동 씨 같은 경우도 투자를 그동안 잘 해와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팔면 세금이 나올 텐데 내 플랜은 이거예요. 트러스트로 자산을 옮기는 거예요. 일단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행위 자체가 예컨대 그게 원가가 10만 불이었는데 시장 가치가 100만 불이라고 하면 나는 그 100만 불만큼에 대해서 도네이션 디덕션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고려할 수 있다. 100만 불을 도네이션 디덕션 다 받는 건 아니고 미래의 인트레스트에서 공제를 받는 거니까 뭐 30에서 50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내가 트러스트로 내가 컨트롤하는 트러스티 기억하세요. 트러스티가 나니까 여전히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행위만으로도 나는 당해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도네이션 디덕션 자선기관 공제를 확보하게 된다는 그런 큰 혜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을 이제는 매각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트러스트 자체가 텍스 exempt 엔티티 였었죠. 자선기관이고 비과세기관이잖아요. 그럼 이 비과세기관에 옮겨진 자산을 매각했을 때 나오는 양도소득 과세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것도 엄청난 혜택이겠죠.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안 낸다. 왜? CRT 그 자체로서 자선기관을 인정받는 면세기관이므로. 그 다음에 스텝 5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트러스트의 자산을 옮기고 거기에서 매년 내 생전, 내가 살아서 생전, 라이프타임 또는 내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일단 fixed number of years 20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은퇴 이후에도 일정 금액의 라이프타임 인컴을 이 트러스트로부터 확보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선기관인데 내가 혜택도 누리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더한 것은 내가 그로부터 받는 소득이요. 앞서 첫 해에 자산을 옮길 때 도네이션 디덕션, 자선기관 기부금 공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은 공제 금액이 꽤 높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들이는 라이프타임 인컴을 줄이는 그런 금액으로 쓸 수도 있다. 대략 4, 5년 정도의 그 소득, 트러스트로부터 받는 그 소득을 줄이는 수준의 기부금 공제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씩 어려워지는 걸 수도 있을 텐데요. 계속 가보죠. 그리고 자산 보호라는 것은 내가 트러스트로 옮긴 그 자산은요. 더 이상 내 게 아니고요. 여러 위험들에 있어서 결국은 내가 옮기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의 클레임에서 이 자산을 보호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CRT로 자산을 옮김으로써 더 이상 내 게 아니고 체리터블 목적, 그 자산 목적의 별도의 이 엔터티이기 때문에 여기 옮겨진 자산은 나의 어떤 비즈니스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또한 내가 안정적으로 이 트러스트로부터 받는 매년의 인컴에 대해서도 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추가 혜택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남는 거는요. 내가 이제 라이프타임 동안에 받아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리메인더 인트레스트를 자선기관에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자선기관을 만약에 내가 관리하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또는 이 퍼블릭 체리티, 도너 어드바이스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의 내가 여전히 또는 나의 가족들이 여전히 내 사후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엔터티로 얼티밋 베네피셔리, 그러니까 리메인더 인트레스트의 베네피셔리를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제 혜택은 다 누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라이프타임 인트레스트 외에 남는 자산을 자선기관에 주는 것을 역시 내가 자선기관에 주는 것도 좋지만 내 남는 자녀들에게 그 금액만큼을 또 주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에 내가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산을 옮길 때 자선기관 기부금 공제를 통해서 줄이게 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 세금을 보험에 대한 라이프 인슈런스를 말하는 거예요. 보험에 대한 불입금으로 활용함으로써 그리고 그 불입금이 나중에는 내가 죽었을 때 자선기관으로 넘어가는 리메인더 인트레스트의 금액에 매칭되게끔 데스 베네핏, 사망보험금을 산정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첫 해에 세금을 줄여서 확보한 현금으로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게 되면 내가 죽었을 때 자선기관에게 가는 돈만큼을 또한 내 자녀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줄 수 있게 되는 그런 혜택도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세제상의 혜택은 다 누리고 그리고 내가 영향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선기관을 내 사후에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전체 자산은 내 가족 내에서 계속해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확보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활용함으로써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득세를 줄이고 양도소득세도 줄이고 라이프타임 인컴도 확보하고 사후에 자선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은 또한 라이프 인슈런스를 통해서 가족 내에 또 확보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죠. 정리해서 다시 보면요. 자산 이전에 대해서 기부금 공제를 받는다. 아까 얘기했죠. 첫 해에 옮기는 자산에 대해서 일정 %만큼은 기부금 공제를 받아서 첫 해 발생하는 소득세를 줄이는 데 쓸 수 있다. 그리고 트러스트가 면세기관으로 인정되어서요. 실제 트러스트의 소득, 트러스트 이 사업체라는 것은 트러스트를 말해요. 트러스트의 소득은 완전히 공제가 된다. 즉 내가 만약에 highly appreciate 된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간 부동산 또는 주식을 트러스트로 옮겨서 매각할 경우에는 이 자산의 매각에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내가 라이프타임 인트레스트, 인컴 인트레스트의 베네피셔리로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은 보장된 소득을 계속해서 받는다. 그리고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은 모두 에셋 프로텍션이 보장된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자선기관으로 옮겨가는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얼티밋 베네피셔리, 내가 죽고 나서 생명보험을 연동시켜서 가입하고 초기 트러스트로 받는 비과세 소득의 일부를 보험의 불입금으로 사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전체 투자금을 온전히 다음 세대로 넘기는 그런 효과도 달성할 수 있다. In addition, 또 그 자선기관에 대한 영향력도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가장 베스트 캔디데이트는 연세가 어느 정도 된 50대 후반 이상의 은퇴를 준비하는 분으로서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간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CRT를 통해 현행 소득세도 줄이고요. 양도세도 줄이고요. 라이프타임 인컴도 확보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내 프라이빗 이 자산기관에 대한 영향력, 레거시도 계속해서 확보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자산의 현금 흐름을 온전히 다음 세대로도 옮길 수 있는 이러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 CRT를 꼭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